이제 만족스러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도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민주정부 10년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제도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캐캐묵은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촛불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불가역적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최근에 국정원은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국기문란 그리고 또 헌정문란 범죄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즉각 엄정한 수사에 나서서 사실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주범들은 권력기관들입니다. 특히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적폐를 만들어온 그 주범들입니다. 국정원의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사찰, 선거와 정치 개입, 또 간첩 조작, 종국몰이 이렇게 해온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해서 국정원을 미국의 CIA처럼 대북, 해외 테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그렇게 개편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소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를 강화해서 청와대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 시민들과 만나서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이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거 극복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우리 문 후보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자고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 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통령이 통치력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제에 대한 우리의 낡은 태도를 저는 극복시켜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권력기관의 농단들도 우리는 극복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불가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적폐청산과 개혁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의 헌법 구조 내에서 의회의 권력과 지도력을 높이고 정당 정치의 지도력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해서 내각이 구성되어진다면 청와대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이 더 이상 시민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이
촛불광장의 국민들이 말하는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향한 과제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대통령의 통치력이란 이름의 이 낡은 대한민국의 풍경을 극복시키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최성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고 또 대학 때는 60 항쟁 그리고 지금은 촛불 광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를 수여받았고 또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은 광장 속에 있는 시민들의 분노고 함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근무할 때는 제가 외교안보실에서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관장했고 또 정무비서실에는 경찰을 관장했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조직들을 청문회를 했고 시장일 때는 야당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권력기관의 속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촛불 민심에 나타난 이러한 민주개혁 정권의 출범 그리고 역대 안기부가 국정원이 저지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반드시 이번에 개혁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대연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대충 풀려간다면 친일파 청산하지 못하고 독재 정권의 유산 청산하지 못한 그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함께 대국민 개혁 연정을 통해서 국정원의 이번 사찰 의혹에 대한 검증과 무관하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북 정보 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를 위한 이러한 국정원으로 대변신이 필요하고 또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개혁적 요구를 관철해야지 그것이 몇몇 대권 후보나 여의도 정치권의 소유물로 전가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정원 문제는 반드시 우리 모든 문제로 조사되고 네.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통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마지막 2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후퇴합니다. 이 나라의 실질적 지배자들은 바꿔지지 않은 채 그 위에 있는 그야말로 외양만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후퇴했던 겁니다.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재벌들을 포함한 경제 기득권자들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부패한 정치 권력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말만 하는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실질적 권력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적폐의 청산과 공정한 나라입니다. 공정한 나라의 핵심은 국민들이 자기가 가진 기회와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가 소수의 강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약자들을 편드는 공정한 정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재벌을 편들거나 기득권자를 편드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 상속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재벌 상속자가 재벌을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상속자 박근혜가 정치를 망쳤습니다. 이제는 상속의 시대가 아니라 개척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나라, 기득권자들과 손잡지 않은 정치 권력자들이 존재하고 정경유착과 부정이 없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친재벌 정부냐, 친서민 정부냐,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여러분이 꼭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갈 수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이재명이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한 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금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